삼척과 영월을 잇는 동서고속도로 연장 사업이 정부 계획에 최종 반영됐습니다. 강원 남부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지만 앞으로 과제도 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처음으로 200명을 넘었습니다. 강릉에서는 외지인 확진 사례가 늘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전통 5일장도 오랜만에 활기를 띠었습니다. 전국 3대장으로 손꼽히는 북평 5일장의 대목장 풍경을 취재했습니다. 도내에 철도망이 새로 구축되면서 일부 시군들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통합 역사 건설을 제안하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의 오랜 수건 가운데 하나인 영월과 삼척을 잇는 동서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계획 수립 26년 만에 최종 확정됐습니다. 강원 남부권 경제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기대되는데 강원도와 해당 시군은 정부에 2025년까지 조기 착공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평택 삼척 동서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마지막 미개통 구간 영월 삼척 고속도로가 정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중점 추진 사업 중 하나로 의결됐습니다. 3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의 총 길이는 92.3km. 지난 2015년 개통된 평택 제천 구간을 지나 영월과 태백 49km와 태백과 삼척 42km를 잇게 됩니다. 착공 시점은 현재로선 5년 뒤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와 실시 설계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건설 계획에 포함되면 이제 저희가 타당성이 있는지를 또 조사를 하거든요. 이런 후속 조치가 있어야 그로부터 10년 뒤 준공,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원도와 해당 시군은 조기 착공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2020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아 오는 2032년쯤 준공될 제천 영월 구간과 함께 건설을 추진합니다. 예타 면제라든가 또 양방향 동시 착공 통해서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선 구간 설계 단계에서 지자체 사이의 의견 조율도 필요합니다. 도로 구간과 분기점 위치에 따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주요 쟁점은 태백 지역 분기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태백 상삼이동과 삼척 하장 광동댐입니다. 또 근덕 IC와 삼척 IC 가운데 어느 곳을 고속도로 끝 분기점으로 정할지도 문제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각 시군별 의견을 조율해 국토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초로 실무위원회가 논의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996년 국가 간선 도로만 계획 수립 이후 지지부진하던 영월 삼척 고속도로 건설이 확정되면서 강원 남부권과 폐광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까지 189명이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 48명, 강릉 39, 춘천 35, 속초 16, 정선 4, 삼척 3, 고성과 양양 각각 2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15,464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강릉시는 이번 주 들어 닷새 동안 확진자 98명 가운데 57%가량이 외지인으로 확인됐다며 설 연휴 기간 지역 주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강원 지역에서 발행된 화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지난 17일부터 강원 지역에 1,484억 원의 화폐를 순발행했으며 이는 지난해 1,320억 원에 비해 12.5%인 165억 원이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권종별로는 5만 원권이 1,250억 원으로 82.7%를 차지해 지난해보다 만원권 발행이 줄고 5만 원권의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면서 가정마다 설 명절 준비에 바쁘실 겁니다. 오늘 전국 3대장으로 손꼽히는 동해 북평 5일장이 열렸는데요. 성수용품을 장만하려는 손님들로 북적인 설 대목장 풍경을 배현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뻥튀기 기계가 쉬지 않고 돌아가며 5일 장터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떡집에선 떡을 고르는 손길도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어물전에서 물건을 사려는 손님들이 줄지어 서서 상인들과 흥정을 벌입니다. 만 원입니다. 보다리 만 원. 너무 비싸다. 뭐 장바구니 물가가 오른 탓에 주부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발품을 팔지만 힘든 기색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명절 음식을 풍성하게 장만하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섭니다. 콩나물도 사고 뭐 별거 다 세고 다 샀어요. 많이 샀어요. 여러 가지 샀어요. 굴도 사고 조개굴도 사고 뭐 미역도 사고. 먹거리를 파는 골목에는 맛있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갖가지 튀김에다 주전부리까지 그냥 지나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 대목을 맞아 부평장에도 사람들이 몰려들어 명절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북평 민속 5일장은 조선시대 정조 임금 때인 1796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지금도 전국 3대장으로 명성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끝자리가 3일과 8일인 날마다 장이 서는데 설 대목을 맞다 보니 평소보다 많은 손님들이 장터를 찾았습니다. 상인들은 설 대목이라 평소보다는 낫지만 코로나19로 경기가 예년만은 못하다고 말합니다. 문정장 되면은 조금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원래 몰리라다 이제 뉴스 보고는 장사가 조금 좀 안 됩니다. 평소 되면은 조금 나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설 대목을 맞은 민속 5일장엔 정겨움과 풍성함이 하루 종일 넘쳐났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지역 소멸위기 실태와 과제를 점검하는 연중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삼척과 태백 등 영동 지역 일부 시군들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위기감이 큽니다. 그런데 최근 착공한 동해 북부선의 노선 변경과 통합 역사 건설을 통해 이런 위기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에서 고성 제진까지 111km 동해 북부선 철도와 춘천에서 속초까지 93.7km의 동서고석화 철도가 만나는 설악권 지역. 현재 계획은 속초의 통합 역사를 짓는 것인데 도심 개발 문제와 물류 수송 등의 걸림돌이 적지 않습니다. 속초시는 동서고석화 철도의 시내 구간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고 고성군은 동서고석화 철도와 동해 북부선을 직접 연결하는 삼각선 설치 검토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비와 철도 운영 문제 등으로 정부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 내부에서 반발이 있기는 하지만 노선을 변경해 속초와 고성 경계에 통합 역사를 짓자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미 그 경제적인 어떤 통합을 이룬 그 인근 군에다가 설치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속초시의 확장이자 고성군의 확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주장은 삼척과 동해의 통합 역사 건설 논의로 구체화되는 상황입니다. 삼척에서 강릉까지 노후된 기존 철도 노선을 다시 건설하는 정부 계획이 발표되면서 삼척과 동해는 신규 노선을 외곽으로 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삼척까지 연결되는 동해선과 연장되는 동해 북부선의 통합 역사를 동해와 삼척 경계에 지어 경제생활권을 공유하자는 겁니다. 삼척시와 동해시가 수소경제 동맹을 통한 영동 남부 수소경제권을 구축한다면 미래의 공동번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문제가 좀 일치되는 사업은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뭐 행정통합이든 아니면 메가시티로 가는 그 과정에 뭐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적극 협력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에서도 시내권 지하를 통과하도록 설계된 동해 북부선을 우회하도록 노선을 변경해 물류단지 유치와 도심 확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축을 연결하는 동해선 철도에 동서로 연결되는 기간 교통망을 연결해 장기적인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려는 전략입니다.
역사나 노선이 옮겨져야 된다라고 하면 대다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심의 확장성을 봐서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선거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민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 통합 역사 건설 문제는 행정구역 통합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치밀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는 내년 정부 예산 8조 7천억 원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국비 확보 활동에 나섭니다. 이는 올해 확보액보다 5,200억 원, 7.5%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원도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양자, 드론, 항체 클러스터, 메타버스 등 4차 산업 분야를 중점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비 확보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실국장 책임하에 국비 확보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각 시군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시군은 관련 부서의 전담팀을 구성해 중대산업 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과 재해 방지 대책 수립 이행, 사업장 유해 위험 요인 점검 개선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모든 발주공사와 용역건에 대한 안전계획과 상시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3년 전 삼척 덕산해수욕장에서 대학생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금고형의 실형을 받은 안전관리 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배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삼척 덕산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대학생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당시 안전관리 책임자였던 A씨는 안전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여러 차례 무단 이탈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자가격리해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지난해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주거지를 벗어난 55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